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그 음료가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섭취하는 음식들 중 일부는 사실 여러분의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간 질환의 대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중요한 장기를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놀라실 겁니다. 1. 과도한 알코올 섭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사실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알코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간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국 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상,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지속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간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약 30-40%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포함된 음료.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마시고 있을 수도 있는 탄산음료와 가공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들에 들어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일반 설탕보다 간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과당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있는 버블티나 각종 달콤한 음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료들의 과당 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세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육이 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들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간 세포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유럽 간학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 섬유화 위험이 일반인보다 60% 높다고 합니다. 4.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를 사용한 각종 베이커리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많은 국가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제품들에는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과도한 나트륨 섭취. 다섯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짠 음식, 절임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간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면서 간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정제설탕과 단순 탄수화물. 여섯 번째는 정제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그리고 흰빵, 흰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특히 빈속에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일본 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 설탕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인보다 평균 30% 높다고 합니다. 7. 과도한 비타민 A 보충제. 일곱 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과도한 비타민 A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간에 축적됩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식품으로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보충제를 통한 과도한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견과류. 여덟 번째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견과류입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 보관된 땅콩, 아몬드 등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간 독성 물질로 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9. 과도한 철분 보충제. 아홉 번째는 과도한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도 간에 축적되는 미네랄입니다. 철분 과다 축적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 섬유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철분 배출이 적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 보충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한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과도한 파라세타몰과 일부 약물. 마지막으로 의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의약품입니다. 특히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도한 복용은 간에 치명적입니다. 파라세타몰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급성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파라세타몰 과다 복용이 급성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 그럼 이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우선 브로콜리, 당근, 녹차, 베리류 등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간 지방을 줄여줍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히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